봅시다. 자, 74쪽은 지금 뭐 이제 에너지 출입에 대한 내용인 건데, 자, 여러분들 뭐 화학이라는 과목은 다 알다시피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잖아. 그치? 키워드가 딱 두 개 있는 거야. 하나는 물질의 키워드가 있고, 또 하나는 변화의 키워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질 파트에서는 이제 조현쌤이랑 앞부분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제 변화 파트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서 나랑 이제 변화에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갈 건데, 진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심 대상을 우리는 반응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는 반응계가 있을 거고, 이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 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이제 우리는 주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개와 주위를 우리가 다 통틀어가지고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우주라는 개념도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우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를 얘기하는 우주까지 얘기해봤고, 자, 우리는 여기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응계에 좀 관심이 많은 거지. 이 반응계를 좀 정리하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어떤 실린더 내에서 지금 수용액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A가 뭐 EB가 된다고 써보는 거야. 그러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요 장소, 그치? 이 장소를 이제 우리는 반응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또는 우리가 기체 반응이라고 얘기하면은 기체는 빨빨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좀 닫아놓은 상태에서 반응계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A가 이렇게 EB가 되는데 얘네가 기체라고 얘기하게 되면 기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요 공간들, 여기를 이제 우리는 또 반응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이제 우리가 주위라고 했으니까 요 공간이 이제 주위가 될 거고, 얘도 요쪽에 이제 우리가 주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왼쪽과 오른쪽의 반응계의 차이를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개랑 주위가 물질 출입이 좀 가능하다는 게 장점, 이게 특징인 거지. 이런 개를 무슨 개라고 얘기해요? 열린 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열린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주위랑 이렇게 어떤 물질의 어떤 출입이 차단된 상태인 거야. 이런 건 무슨 개? 닫힌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뚜껑을 닫았다라는 거야. 근데 닫힌 개는 그래서 물질 출입은 차단이 되는데 에너지의 출입은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열의 출입은 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에너지 출입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출입까지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단열 장치를 이렇게 겉에 씌워버리면 될 것 같아. 스티로폼 같은 거, 그치?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주위랑 어떤 열까지 차단하게 되면 그러한 개를 무슨 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부터 고립개 또는 단열개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단열개는 에너지 출입과 물질 출입까지 모두 차단시킨 반응계를 의미하고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개에 관심이 있으니까 개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반응계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변화와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항상 에너지가 좀 수반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그치?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 자, 그래서 뭐 A는 EB라고 계속 해볼게. 그래서 A가 여기에 EB가 되는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를 나는 반응계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이제 우리는 주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반응계에서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 에너지가 같을까 다를까?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랑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다. 자, 하다못해 물리 변화는 물질의 종류가 안 변하거든? 근데도 내부 에너지는 변해. 물이 기화해서 수증기가 되면은 기체 상태의 내부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어떤 물질의 종류라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바뀌는데 물질의 종류가 바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양성자 수도 다르고 중성자 수도 다르고 전자 수도 다르고,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가 어떤 인력 에너지, 전자의 진동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뭐 핵 안에 있는 핵자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계에 있는 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총량은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때는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값이 부족하든 남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생성물 쪽에서 우리가 반응물 쪽을 빼주면 나중에서 첨을 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계산이 될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상빈이, 에너지 엄청 커 보이지만, 자, 너 몇 줄이니? 저요? 정의가 안 돼. 그치? 자, 리언이 몇 줄이야, 네 내부 에너지는? 네, 근데 EN은 시제곱 쓰면 되지 않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네 안에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이런 게 어떻게 되냐고. 그 총량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치? 물론 이제 상변에서 류현이가 된다고 하면은 발열 반응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값을 우리가 절대값을 정의할 수는 없다. 뭐 구하냐? 그건 아니고 얘가 측정은 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가 아니라 이게 열 에너지 형태랑 또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일로서의 어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화학실에서 우리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몰라도 얘네들 실험을 통해서 측정해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변화에 사용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델타가 어떻길래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는 거냐면 이 에너지가 만약에 남았다고 했을 때 그 남은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개에서 남은 에너지를 주위한테 건네준다라는 거죠. 그죠? 또는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부족하면 없던 걸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주위로부터 이제부터 이렇게 끌고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개와 주위가 에너지 델타 이만큼을 계속 왔다 갔다 출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개와 주위의 어떤 에너지의 출입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전체 우주의 에너지는 어떨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걸 이제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연력학 법칙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건데? 라고 하면, 자, 열을 우리가, 열로서 에너지가 출입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에 있든 개에 있든 열이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바뀌게 되는 거야? 온으로 시작해. 온도가 변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열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 열량 구하는 공식 알고 있니? CM 델타 T를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비열과 질량과 그 다음에 온도 변화를 곱해가지고 우리는 열량 Q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일로서의 에너지 전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로서의 에너지 전환은, 자, 얘는 조건이 좀 있어야 돼. 어떤 조건이냐면, 일로서, 기계적인 일로서 에너지가 일어나려면은 반응이 기체 몰수가 좀 변해야 돼. 그래서 어떤 기체의 몰수가 변하는 반응. 요럴 때는 지금 일로서 에너지 전환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요게 또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 해야 된다. 이런 등압 조건에서 기체물로서 변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로서, 기계적인 일로서 변할 수가 있더라. 자,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는 워크. 자, 워크는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힘과 그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단위를 보면 뉴턴 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우리가 줄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거 화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정한 외부 압력에 대항을 해서 얼마만큼의 기체 몰수가 변해서 부피를 변화시켰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도 단위를 보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지금 파스칼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를 곱하게 되면 역시나 줄의 단위로 내가 환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계적인 일로 변할 수가 있다. 이게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PV는 nR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 몰수가 변하면 우리는 부피 변화가 야기되고 일로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요거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자, 일단 열량부터 얘기를 해보자. 자, 그리고 내가 수업하면서 시킬 거거든, 나와서. 네, 나와서요? 응, 발표할 거야. 긴장을 하고 들어야 돼. 알겠지? 들으면서 이제 막 안심하면서 듣잖아. 그치? 아, 저렇게 수업하는구나. OTT는 편하게 들으시라고 하셨는데. 누가? 죄송합니다. 내가? 제가 잘못 들었네요. 잘못 들었어. 편하게 들으면 되는데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편하게 불편하게 들으면 돼. 알겠지? 세상 불편하게 사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량 Q를 구할 건데, 자, 요 Q를 구할 때 Q를 시엔 델타 때 쓰는데, 그 원리는 결국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Q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량 Q의 측정인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응계에서 지금 요게 뭐 열을 흡수한다고 얘기를 해볼까? 그치? 그래서 A가 EB가 되면서 좀 에너지가 부족했나봐. 에너지를 생성시켜야 되는데,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한테서 열을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 흡수하는 에너지 형태가 열 에너지 형태를 흡수한다는 거지. 그러면 주위에 있었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온도가 내려간 걸 가지고 우리는 Q를 CN 델타 T를 써주게 되면 얼마만큼의 주위가 열을 뺏겼는지 알 수가 있고 그만큼을 이제 우리가 계에서 변화에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주위가 잃은 열량이 개가 얻은 열량이 되고 그게 델타 E가 된다, Q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Q는 CM 델타 T를 쓰면 된다. 그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온도계 딱 꽂아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을 측정하는 요 실험 장치를 뭐라 그래? 실험 장치를 뭐라 그래요? 열로 시작해. 열량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열량계라고 얘기하고, 자, 우리가 뭐 선행했을 때 열량계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뭐가 있니? 간열량계랑 통열량계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간열량계는 말 그대로 뭐 커피컵 열량계, 뭐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간열량계니까. 통열량계도 다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통을 준비하는데 그 통을 이제 우리가 반응계로 쓰는 거예요. 이게 통이고, 이 통이자 이게 이제부터 어떤 반응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주위를 지금 물로 채우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이 주위가 되고, 나머지 공간을 이제부터 공기가 있을 건데, 그 공기와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열재로 이제 물과 외부 공기는 다 차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계 하나 딱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자, 이렇게 젖기를 가지고 윙 계속 섞어주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반응에서 만약에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연소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열이 일단은 통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통이 뜨끈뜨끈해졌으니까 고온이 된 거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제부터 열이 이동하기 시작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도 사용하게 될 거야. 그러면 반응계에서 발생한 열량 Q가 통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되고 플러스 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통과 물의 어떤 Q는 CN 델타 T 쓸 건데 자, 온도 변화가 이게 계속 젖기로 젖고 있잖아. 그래서 통과 물은 처음 온도랑 나중 온도가 같은 거야. 그래서 델타 T가 같다고 얘기하면은 델타 T로 내가 묶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C통, M통 이게 통에 대한 비열과 질량이고 그 다음에 C물, 그 다음에 M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얘를 델타 T로 묶어주면은 얼만큼의 열이 발생했다는 걸 계산할 수 있겠다. 자, 비열과 질량 곱한 걸 우리 뭐라 그러니? 열용량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크기 성질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열용량, 통의 열용량에다가 물의 열용량을 더한 다음에 온도를 곱해서, 온도 변화 곱해서 열량표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사실 뭐 2차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3차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오거든. 그래서 이번 내 컨셉은 2차, 3차 한 번에 준비하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근데 이런 Q는 CN 델타 T가 원래 화학보다 물리에서 먼저 공부했던 거 알아? 물리에서 언제 나오니? 이건 좀 정리하자. 2학년 2학기. 그때 뭐가 나와? 열과 물이. 거기서 나와. 뭐가 있지? Q는 CN 델타 T 언제 쓰지? 열평형. 기억나? 그치? 그래서 원래 물리에서는 열평형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실제로 이 공식은 열평형에 대해서 더 많이 2차 때 출제가 되고 있어. 물리랑 화학을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열평형은 고온의 물질과 저온의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접촉을 했을 때 열의 흐름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면 얘네들은 열평형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의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자, 처음에 뜨끈뜨끈했던 고온의 온도를 T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온도를 뭐 T2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접촉하면 고온은 열을 잃을 거니까 차가워지고, 저온은 이제부터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열평형을 맞추게 될 거야. 이렇게 열평형을 맞추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일정해진 이 온도가 이제 우리는 열평형 온도 T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물질들마다 비열과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온도 변화는 다를 수 있지만 고온이 잃은 열과 저온이 얻은 열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비열, 금속의 비열을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실험 설계를 이제 나와서 해볼 건데. 실험 설계요? 응? 저쪽에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 통의 델타 T랑 물의 델타 T가 서로 부호가 다르지 않나요? 부호가 다르다는 왜? 게 어쨌든 온도 변화 절대값을 보는 건데 처음에 얘네들 T1이 같고 잠가놨으니까 T2도 같을 거고 같은 건데 그치? 자 이제 너네들은 뭐 할 거냐면 알루미늄 조각을 내가 하나 가져올 건데 얘 비열 구할 거야. 비열을 구하는 실험을 해서 나한테 자료를 가져오시면 돼요. 내가 교수고 니들은 내 노예 학생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게을러서 연구 활동을 안 해서 실험실에 실험 도구가 없네. 네? 그래서 비커가 하나밖에 없어 실험실에. 비커 한 개. 심각하죠? 그리고요 온도계가 하나 있는데 이 온도계도 그냥 120도까지밖에 측정이 안 돼요. 이게 무슨 그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응? 정확하게 그냥 측정해서 볼 수 있어. 정확하게 하면 괜찮겠죠. 네, 저울 있고요. 저울은 하나 사놨어. 네, 저울 있고.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 하나 있어. 실린더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알콜 램프 하나 있고요. 바이오메틱스. 알콜 램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폼 통 하나가 있어. 스테로폼 통이 하나 있고. 요거는 단열계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스테로폼 통이랑 비커는 크기가 같아가지고 이게 뭐 비커를 스테로폼 통 안에 넣을 수도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젖개가 하나 있고 윙 저어주는 거 요거밖에 없네. 물은 있어. 물은 1리터가 있단다. 물의 비율은 내가 알고 있었어. 4.18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너네들한테 알루미늄 조각에 비열을 측정하라고 이제 실험 설계를 시킬 건데 내가 좀 악덕이거든요. 그래서 10분 안에 자료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이분을 별로 안 주고 30분. 자 시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든 순서대로 쓰든 간에 너네들이 어떤 실험 설계를 해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스티로폼 통이 되게 작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지. 지금 나가. 아니 지금 3분만 생각하시면 준다고. 눈금 실린더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네, 스티로폼 통이 되게 작은 거죠. 근데 이게 단열 교육을 못하지 않나? 그 제가 시간을 여기가 열 이동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10분 만에 결과를 그냥 가져오라고 했다고. 아, 하루 종일 했는데 24시간 후에 갔다 오지 말라고 그래. 아니 눈금 실린더는 저 스티로폼 통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건데. 안 들어가는데요. 보문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